대법관 직무 중 현장 검증, PC 기록 보여달라.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입니다. 오전 9시 반 국민의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어요. 대법 현장 검증은 사실상 민주당이 대법원 압수수색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체 회의가 있어요.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라는 안건을 기습 가결합니다. 그리고 12시 6분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현장으로 이동하자라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실 6층에 방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현장 검증 이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에 대법원을 증축해야 되는지 혹은 이전해야 되는지 혹은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법원 측의 안내로 저희가 원활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답변에서 모든 형사 상고심 사건은 접수가 되는 대로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 사건이 되고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도 내놓으시면 좋겠다. 국민적 이 불신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관이 증원되면 사무실이 좀 좁은지 안 좁은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김용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데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 넓이를 본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대법원이 왜 유죄를 줬냐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현장 검사한 장소가 어디길래 함께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가 휘젓고 다녔다 이런 비판적 표현을 썼는데 2층 대법정 소법정, 4층 국감장, 6층 천대엽 행정처장실, 9층 대법관 집무실, 16층 오찬장, 2층부터 16층까지 바쁘게도 움직이셨습니다. 자, 이 논란의 대법 현장 검증 그러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도 하는 것 같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문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올리냐고요? 왜 올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도 문제야. 서류도 문제라며.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퇴근하세요. 앉아서 퇴근하세요. 공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법원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파기하는 것이죠. 초유의 장면들을 보고 계신데 대법관이 집무 중인 이 사무실 PC 기록을 보겠다. 2층부터 16층까지 현장 검증에 이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재판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일방상정하는 모습까지 논란의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영환 의원님. 앵커께서 초유 말씀하시는데 하도 초유가 많다 보니까는 저도 뭐가 초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방금 저 국회 법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짜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대한민국 국회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대법원에 들어가서 대법관들의 로그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자료를 내게 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생기면요.
사실 법정에 쓴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네네. 다 억울합니다. 다 그러면 내 재판 결과 다 서류 내달라.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국회의원들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기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법사위원장 통해서 뭐 자기 상임위원장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당 독재 체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마저 겁박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건 아니고요. 자, 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 재판은 633입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3개월입니다. 33개월입니다. 3심을 36일 만에 빨리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온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법에는 문제는 1심 재판, 무죄일 때는 1심 재판 2년 2개월 걸렸어요. 그걸 따져야죠. 왜 2년 2개월 위반을 했느냐? 그것부터 따지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올라오는 게 맞지.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36일 만에 끝났다? 법에 나온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명분이 대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사무실이 좁은지 안 좁은지. 뭐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웃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가? 다른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대법관들이 1년에 맞는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을 봐야 돼요. 방대한 서류가 한 건 하면은 항소, 상고 이유서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공소 제기 관련 서류들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10건을 맞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는 대법원에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검토해서 짧게 검토를 보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대법관들한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서류 7만 페이지인데 그걸 다 읽고 당신들 판결에서 물은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의 의도는 대법관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이 서류를 다 읽지 않았다. 그러므로 엉터리 판결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절제, 참 자꾸 좀 권력이 있을수록 절제를 하라.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원회의 저 모습은 저건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입법부의 모습도 아닙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준 그 대법원 재판과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법관 PC를 보겠다.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재판 자료를 보겠다라며 대법원을 현장 방문을 한 겁니다. 현장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의 명분이 뭐랄까 좀 흥미롭게 들렸는데 사무실이 큰지 작은지 좀 한번 간 김에 보기 위해서 체크하러 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거는 뭐 이제 이사업체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법관을 증언하기로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면은 사무실 좁은지 넓은지는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이사업체가 확인을 하는데 법사위원들이 사무실 크기까지 직접 현장 검증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행정처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현재 대법관 1인이 한 75평 정도를 쓰는데 서초동 그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토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게 논란이 됐죠. 그 말이 되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마 그걸 약간 빗대서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빗대서? 예. 실제로 뭐 평수를 보러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좀 재밌게 들었어요. 예. 사무실 평수 보러 갔다고 해서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걸 빗대서 비판한 거고. 비판한 거죠. 네. 뭐 핵심은 지난 그 5월달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죠. 과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법원에 뭐 영향을 준다, 상권 분립의 그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대법원은 결론을 났고 대법원이 파기한 성액이 있고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남은 절차는 2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원고에 대해서 저 대법원 주문대로 형을 확정하고 나면 그래서 돌려보내면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제는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 헌법에 의해서
그 재직 중인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치 절차가 중단돼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뭐 개입해가지고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 판결 자체를 뭐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이건 사실 맞지 않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에 몇 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법 자체가 예를 들면 허위사실과 관련된 사실이 바뀐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은 절차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하에서 대개 그 선거법 관련된 3심이 올라왔을 때 대법원에서 3개월이 좀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저거만 유일하게 35일 만에 판결이 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35일 판결 난 사건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원심 유지, 그러니까 그 인용이 됐을 경우, 원심을 그냥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파기환송 경우에는 다 시간이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대선을 앞둔 중요한 야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였고 지지율 1위를 나온 후보였고 대선이 한 달여 남긴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걸 파기환송해야 된다면 대법원에서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대로 무리하게 절차적으로 강행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 현장 검증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한 이 정치적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유죄 판결의 취지를 줬다고 대법관들의 PC와 재판 관련 서류를 보겠다라며 대법원을 현장 검증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논란의 이 쟁점이고 관건입니다. 궁금한데요. 서영교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 여야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재판 연구관이 배정되어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관들은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사건 기록 대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취지죠.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섰는데 세워놓고 그 앞에서 훈계를 했다라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재판사항에 관한 거라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법원장이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를 한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낼 뻔했습니다. 한덕수 옹립 작전 공작이었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입법부와 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며 몰아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 법사위 국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권위가 가당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가당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저게 첫 질의였는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그 이후 이 초유의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대법원 현장 검증 그리고 대법관 PC 기록을 보겠다 자료 제출하라라는 일종의 어떤 일련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관섭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뭐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관 때문에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죠, 사실은. 그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아주 좀 이성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대법원 판례는 끝이 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 검증을 빙자해가지고 대법원 흔들게 하고 있는 거죠. 점령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뭔가 예산을 책정하고 증액할 때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 가가지고 평수 본 적이 있습니까? 소법정, 대법정이 얼마나 큰지 다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다 나와 있어요. 서류에 나와 있고 대법원에 요구하면 대법원이 소법정, 대법정은 이 정도 크게 하는데 지금 작으니까 예산을 증액해달라 다 그러는 것이지 언제 그렇게 친절한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세종 뭐 정부종합청사에 뭔 일 있으면 가서 방 확인하고 평수 확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무도한 짓을 할까? 그것은 두 가지죠. 지금 명목상 현장 검증이고 재판 로그기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 재판을 뒤집을 수 쉽지 않죠. 근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 증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명 증언하려고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발의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거고. 그게 첫 번째가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사표 낼 사람 낼 것이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물러나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이제 사법부의 순환 시대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제 현장 검증을 빙자한 저런 행위는 대법원, 사법부, 판사를 능욕하고 모욕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건재하는 것은 사법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법부마저 흔들려오는 저는 시도, 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 검증 말고 또 이번 국정감사에 또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법부에 있는 법사위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많아요. 그 법조인 출신들이 삼권분립이 뭔지 사법부가 왜 최후의 보류하건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이런 거에 정치 권력에 사법부는 굴하면 안 된다. 굴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소신을 지키고 사법부의 존재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판사들은 증명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